우리 몸속에서 가장 묵묵하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일꾼, 바로 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자, 지금 바로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손으로 가만히 한번 눌러보세요.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간이 있는 곳입니다. 어떠세요? 뭔가 묵직한 느낌, 아니면 예전엔 없던 뭔가 단단한 게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간의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장 정말 섬뜩하죠? 하지만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간은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하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세월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까요? 여기 나오는 증상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괜히 피부가 막 가렵고 이게 그냥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이 지금 과부하로 멈춰서기 직전이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간 건강에 정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예요. 무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신호를 안 보낸다니 정말 지독할 정도로 참을성이 강한 장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꼈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태의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간 건강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죠? 네, 바로 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사람들 간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현대인의 간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술이 아니라 바로 설탕과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던 달콤한 과일 속 과당,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이랑 떡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푸아그라 효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은 설탕과 탄수화물이 쓰고 남으면 이게 전부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간세포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마치 고급 요리인 푸아그라를 만들려고 거위에게 억지로 먹이를 먹여서 간을 부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지방간이라는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멀쩡하던 간에 기름이 끼는 게 바로 지방간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기름 낀 세포들 사이로 염증이 생기는 간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간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리는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간암이라는 벼랑 끝일 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너무 좀 무서운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죠. 이제부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간에게는요, 정말 기적 같은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절망하기는 정말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일부가 망가져도 건강한 부분만 남아있다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생명력을 가진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마음 먹고 간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간을 도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따뜻한 선물 같은 습관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휴식입니다. 평생 밤낮 없이 일해온 우리 간에게 달콤한 휴가를 주는 거예요. 딱 잠들기 4시간 전부터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간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힘든 일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독소를 걸러내고 세포를 재생하는 자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어루만짐이라는 아주 따뜻한 선물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따뜻하게 비빈 손바닥으로 오른쪽 옆구리, 그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요. 이것만으로도 간 주변의 림프 순환이 좋아져서 막혀있던 해독 통로가 시원하게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 바로 음식입니다. 부추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는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기자차 한 잔은 간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시원한 물과 같고요. 식단에 이런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간은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간은 평생 동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정말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이제 그 조용했던 동반자와 다시 제대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간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이 문구처럼 말이죠. 그동안 네가 힘든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하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여러분의 몸이 돌려줄 선물입니다. 간이 맑아지면 피가 깨끗해지고 그럼 온몸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발걸음은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질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봄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활기차게 산책로를 걷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외롭게 병상에 누워 계시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간을 꼭 챙겨주세요. 그 말을 말 한마디 왜 붙잡지 못했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서던 그 밤, 시간이 흐른 뒤에 혼자 남아 깨닫는 건 사랑은 늦게 와서 아프다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다시 불러보다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먼저 온다. 만약 다시 너라면 나는 절대 놓지 않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곁에 남아있을게. 만약 다시 너라면 이별 같은 말 대신 사랑한다고 하루에 몇 번이고 말할 텐데. 익숙했던 풍경도 너 없는 오늘 앞에서 모두가 낯설어. 걸음이 멈춰서 다 괜찮다 믿어도 술 한 잔에 무너지는 맘 지워보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너. 돌아갈 수 없다 해도 한 번쯤은 묻고 싶어. 너의 시간 속에 나는 아직 남아있는지. 만약 다시 너라면 나는 변명하지 않아. 사랑이란 말 하나로 모든 걸 증명할게. 만약 다시 너라면 아픈 기억도 다 행복했던 순간을 더 많이 남길게. 운명이라는 말로 모든 걸 남기기엔 너를 잃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서.
다시 너라면 이번에 끝까지 갈게.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네 손을 놓지 않을게. 만약 다시 너라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사회 전부터 너 하나로 살게 혹시라도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말할게. 만약 다시 너라면 너라고